안녕하십니까. HY에듀 쾌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산업기사 이제 네 번째 강의죠. 네 번째 강의고 이 두 번째 파트인 자동차 기관에 대해서 연속으로 세 강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복습을 하셨을 거라 믿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다공 노즐을 사용하는 직접 분사식 디젤 엔진에서 분사 노즐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피스톤의 구비 조건, 윤활유의 구비 조건, 분사 노즐의 구비 조건 등등등, 뭐 피스톤 링의 구비 조건 등등등. 이 구비 조건에 대해서는 한 번씩 꼭 반드시 알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가 나온다고 콕 집을 수는 없지만 구비 조건에 대해서는 기출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정리를 하시길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 연료를 미세한 양계 모양으로 하여 쉽게 착화되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개 모양으로 하여 쉽게 착화되게 할 것. 저온 저압의 가혹한 조건에서 단기간 사용할 수 있을 것. 분무가 연소실의 구석구석까지 뿌려지게 될 것. 후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분사 노즐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제가 3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기능사 강의에서 너는 분간을 못하냐 임마 라고 했었습니다. 뭔 이게 이상한 개똥 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분간을 못하냐 라고 해서 제가 여기 쓰기는 무화 관통용 분포성이라고 하지만 너는 분간을 못하냐 임마 해서 분문무, 그래서 분관무 이렇게 했었습니다. 분관무, 너는 분간을 못하냐, 없을무죠, 그죠? 너는 분간을 못하냐 임마 라고 해서 연료 분사 조건에는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분포성, 관통력, 무화 이렇게 3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화라는 건 미리파라고도 해요. 여기다 미리파라고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리파. 분포성, 너는 분간을 못하냐 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자면 분포성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포성은 연소실에 분사된 연료가 골고루 분포되는 거, 멀리 퍼지게끔 하는 거, 그래서 멀리 나가야 되는 거, 그래서 얘가 분포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관통력을 가겠습니다. 관통력 뚫고 가는 거죠, 그죠? 분사된 연료가 전체적으로 분포되기 위해서는 관통력이 좋아야 된다. 열심히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미리파, 무화라고도 하죠. 그럼 무화가 뭘까요? 무화는 연소실에 분사되는 연료는 작을수록 자기 착화가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었죠?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해서 착화되기 쉽다. 이게 바로 무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적은요, 분사 이후에 노즐에 남거나 새어나오는 연료 방울방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적이보다 뒤후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분사 이후에 노즐에 남거나 새어나오는 연료량을 말한다. 그래서 후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남으면 안 되죠. 흘러내리거나.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나가 된다는 겁니다. 저온 저압의 가혹한 조건에서 단기간 사용될 수 있을 것, 요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연료 분사 조건에는 3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후적은 제외하고, 후적도 당연한 거지만 외울 수 있는 이 3가지가 보다 너는 분간을 못하냐 임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장입니다. 제 강의는 막장, 쉽게 공부하시는 게 저는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네. 바로 가겠습니다. 2번. 내경 87mm, 행정 70mm 6기통 기관의 출력은 회전 속도 5,500 미니트에서 90kW이다. 이 기관의 비체적 출력, 즉 리터 출력은 얼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식 써놨어요. 기능사 강의가 좀 바뀌었죠? 다 내용을 적어 놓습니다. 밑에다. 그래서 N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인데 리터 출력이니까 L자를 붙여놨어요. 리터 출력은 어떻게 한다? V가 뭡니까? V가 간단하죠. V는 총 배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배기량. 총 배기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정말 간단합니다. 4분의 파이 제곱 곱하기 NL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총
제동 출력이죠, 그죠? 제동 출력 90kW라고 여기 나왔어요. 90kW. 그래서 90까지 이렇게, 뭐 적어줍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요. 4분의 파이죠. 파이는 3.14입니다. 4분의 파이는 3.14인데, 요거를 4분의 3.14라고 해서 이걸 0.785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0 넣어주시고, D제곱인데, D가 얼마입니까? 내경량 87mm죠, 그죠? 그래서 8.7이라고 넣습니다. 약간 삐뚤입니다, 그죠? 8.7. 그리고 8.7의 제곱이 되고요. 전체 얼마입니까? 행정 70mm인데, 또 바꾸면 7이 되고요. 센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체 몇 기통? 6기통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6까지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얼마? 36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라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첫 번째, 1번에서 설명드렸다는 거는 연료 분사 조건, 3-4가지를 알아둬라. 기본이 3가지죠. 그래서 분포성, 관통력 무하라고 해서 너는 분간도 못하냐, 임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리터 출력이라고 해서요. 이 리터 출력은 총 100이랑 분의 제동 출력이라고 해서 이 공식을 알아둬야 되는데 총 100이랑은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nl 이렇게 알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공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능사회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산업기사부터는 공식 문제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끌고 가셔야 돼, 안고 가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 짚고 넘어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가솔린 전자제어 기관의 공기유량 센서에서 핫와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핫와이어 방식의 설명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핫와이어. 그럼 봅시다. 핫와이어 방식의 공기유량 센서는요.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거는 질량입니다. 질량. 질량 유량을 최적합니다. 설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최적 유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제끼고 바로 하겠습니다. 최적 유량이 아니라 질량입니다. 질량 유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다가 되는 겁니다. 핫와이어 방식. 요거는 제가 일전에도 기능사 할 때도 기출 빈도수가 너무 높다고 정말 많이 어마무지하게 강조를 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 유량이고 질량 최적, 질량 유량, 그 최적 유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핫아이어, 핫필름, 그 칼만 와류식, 베인식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뜻, 맵식도 있죠, 그죠? 맵 센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맵 센서, 핫필름, 그리고 열선식, 그리고 칼만 와류, 칼만 볼텍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베인식까지 해서 이런 모든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은 바로 제가 내용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기출이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니까 이 유량 센서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번외지만 센서 시험 문제는 100% 나옵니다. 센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센서에서 부가적인 거 핫와이어, 핫필름, 맵 센서, 그리고 칼만 와류, 그리고 베인 방식 이런 거에 대한 특징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핫와이어 방식의 특징은 뭐다? 응답성 빠르다. 예스. 맥동 오차 없다. 예스. 고도 변화에 따른 오차가 없다. 예스. 이런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4번 가겠습니다. 4번도 공식 문제입니다. 공식 문제 갈게요. 실린더 내경이 73mm, 행정이 74mm인 4행정 사이클 4실린더 기관이 630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밸브 구멍을 통과하는 가스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 속도 공식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V는요, D제곱분의 D제곱 곱하기 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V는 뭐다? 간단합니다. V는 가스 속도입니다. 가스 속도인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죠. 둘 다 지름입니다. 이 소문자 D나 대문자 D나 둘 다 지름인데 이 소문자 D 같은 경우는 밸브 지름입니다. 밸브 지름입니다. 그래서 밸브 평균 지름은 30mm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미터로 그 단위 변환을 해줍니다. 그럼 0.03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내경을 해서 실린더 지름이죠. 그죠? 7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린더 지름입니다. 0.073 제곱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를 곱해야 됩니까? 피스톤의 평균 속도 곱해야 되죠. 그죠? 피스톤의 평균 속도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RP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원래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평균 속도는 여기에 써 있죠. 그죠? 평균 속도는 60분의 2ln입니다. 원래 60분의 2ln입니다. 근데 이게 교재에 따라 다릅니다. 약분을 해서 30분의 ln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아두셔야 된다. 여기서는 바로 뾰로롱 했더니 가스 속도가 630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D제곱 여기 밸브 지름 나왔고요. 여기 실린더 지름 나왔고요. 여기 피스톤 속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6300까지 계산을 해주면 얼마? 92.01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네 번째 강의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첫 번째 문제에서 너는 분간을 못하냐 임마? 요거 하나랑요. 두 번째 리터 출력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리터 출력에서 알아둬야 될 게 보다 총 100이랑이다. 이 총 100이랑 부위는 여기다 살포시 쓸게요. 총 100이랑 부위는 어떻게?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n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마다 4분의 파이가 아니라 0.785가 나오는 이유는 이 파이가 3.14입니다. 3.14인데 이걸 4로 나누기 때문에 0.785가 나온다라는 거. 이런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다. 오늘 수업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쾌남과 함께하는 네 번째 산업기사 기출풀이 네 번째 강의 마무리되었고요. 다섯 번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